잘 보이시나요? 네. 유산화 헬시 라이프 챌린지와 함께 갓생 살기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 이효지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그로잉업 그룹의 훌륭하신 헬라첼 강사님들의 챌린지 후기와 몸의 변화에 대한 강의 너무 많이 잘 들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나 한 번쯤은 헬라첼, 이 헬시라이프 챌린지를 통해서 건강한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 전혀 없으니까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너무 빨리 지나가는 느낌 안 드시나요? 그쵸? 일하고, 살림하고, 육아하고, 하는 일이 다 다르긴 하지만, 고된 노동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저마다 정말 열심히 바쁘게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아이 챙기랴, 남편 챙기랴, 또 부모님 혹은 주변 챙기랴.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은 언제 챙기셨나요? 지금 띄워드린 사진 중에 오늘 혹시 나의 모습과 닮은 모습이 있었나요? 아니면 오늘 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마지막 사진처럼 영원히 이렇게 가출 중이신 분 안 계시죠? 네. 건강 관리도 자기 관리의 하나로 대두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제 숨쉬기만 하지 말고 가벼운 운동 하나쯤은 매일 꼬박꼬박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운동 너무 좋지. 나도 운동하고 싶어. 나 운동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시간이 없어. 혹은 운동하러 나갈 기운조차 없어.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를 살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는 운동도 굉장히 꾸준히 하고 매년 마라톤도 나가는 갓생 사는 친구야. 그때 속으로 제가 생각했죠. 내가? 내가 갓생이라고? 저는 처음에 그 갓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신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신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런 삶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 야 내가 무슨 갓생이야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갓생의 사전적 의미는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의 생을 결합한 신조어로 계획적이고 성실한 삶을 의미한대요. 특히 요즘 MZ세대 혹은 더 어린 아이들까지도 갓생 갓생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개발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갓생? 나와는 뭔 얘기야? 이번 생은 글렀어? 아, 별거 없어요. 갓생,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습관, 운동 등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묘사하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삶, 혹은 시간 관리를 잘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삶,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완벽에 가까운 삶을 지칭하는 이상적인 삶, 혹은 학업이나 직장, 취미 등에서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내고 성공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태도의 자기 개발까지 이 모든 삶이 다 갓생이랍니다. 갓생이라고 하면 어떤 인생의 결과물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과정 속에 의미를 더 두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새 아이의 엄마고요. 현재 출산한 산모님들의 회복을 돕는 산후전신관리사입니다. 매일 한 3명 정도의 산모님들의 전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어루만져서 독소를 쫙쫙 빼주는 일을 하고 있지요. 한 명 한 집 할 때마다 저기 지금 하고 있는 머리수건, 티셔츠 다 바꿔서 입고 나와야 할 정도로 흠뻑 젖어서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하루 일과 끝나면 어떻겠어요? 완전 파김치처럼 온몸이 다 녹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저 같은 아이 셋 다둥맘, 일하는 워킹맘이 갓생 사는 비법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유산화 헬시 라이프 챌린지와 함께 우리 모두
갓생살러 가봅시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헬시 라이프 챌린지를 통해서 그것을 시작하고 그걸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제가 선물처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하루에 딱 몇 분이라도 나사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사 시간이 뭘까요, 여러분? 네, 바로 나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참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하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갓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사 시간 필수 조건 필요합니다. 유산화 헬시라이프 챌린지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산화 헬시 라이프 챌린지는 인바디 앱과 연동되어 매일 인증해야 되는 1일 미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인증해야 하는 주간 미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인증을 통해서 꾸준하게 쌓이는 루틴이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식습관, 운동을 매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마치 인바디 앱 안에 나만의 트레이너가 있듯이 내가 먹은 식단에 대한 조언, 꾸지람도 들어요, 가끔. 코멘트도 달리고요. 차곡차곡 쌓아지는 미션 점수에 내가 하루하루 해냈다는 성취감도 생기고, 루틴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더욱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하루를 계획하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한 끼에서 두 끼 건강한 식사 대용식인 뉴트리밀과 헬스팩을 먹으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 그것부터 넣어주는 거예요. 뉴트리밀은 탄단지의 비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혈당을 서서히 천천히 올려줘서 혈당 롤러코스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식사죠. 실로 저는 산모 관리를 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아침, 점심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헬라체를 통해서 일하는 동안 뉴트리밀과 헬스팩으로 아침, 점심 식사를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렇게 힘들지 않고 거뜬하게 산후 관리, 산모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편리하고 또 든든합니다. 사진 중에 잘 보시면요. 차 안에서도 제가 고봉밥을 말아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2년 정도 저렇게 뉴트리밀과 함께 생활하면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뉴미를 타서 먹을 수 있다. 잦은 땀 배출로 인해서 소실되는 미네랄도 유산한 수분 섭취, 삼총사로 잘 챙기면 하루 종일 활력을 잃지 않고 피곤하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매일 그럼 매 끼니 쉐이크만 먹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챌린지 기간 동안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은 식단들인데요. 이렇게 생겼어도 저도 나름 주부 식단이고, 네, 제가 다 만들어서 먹은 식단들이에요. 헬시라이프 챌린지의 강점은요, 먹고 싶은 음식은 먹되 내가 스스로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내 몸에 영양이 없고 염증이 높아지고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간 더러운 음식, 못된 음식들이 마구마구 땡겨요. 그쵸? 하지만 하루 첫 끼니, 아침 첫 끼를 뉴트리밀과 영양 듬뿍인 헬스팩으로 채우면요, 다음 끼니에는 뭔가 신선한 야채가 씹고 싶고 단백질 듬뿍 들어있는 진짜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외식을 하더라도 식단을 조금 더 건강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간혹 챌린지 중에 아직도 떡볶이나 라면, 치킨 같은 음식이 땡기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럼 얼른 헬스팩을 털어넣으세요. 몸속에 영양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내가 다른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몸에 영양이 잘 채워지고 나면요, 이제 근질거리기 시작해요. 하루에 처음에는 10분, 한 15분,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가볍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점점 기초 체력이 다져지면서 운동 시간과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저기 밑에 보면 이렇게 사이클 타는 거 있어요. 그쵸? 저게 안장이 없는 자전거예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 페달을 돌려야 돼요. 저 사이클을 처음에 10분도 못 탔습니다, 제가. 예. 근데 이제는 1시간까지도 탈 수 있는 체력이 됐고요.
러닝을 할 때 그 자연이 주는 경관들, 선물 같은 풍경도 너무 감사하고, 내 발걸음에 맞춰서 쿵쾅쿵쾅 뛰는 내 심장 소리는 내가, 아, 살아있다. 나 오늘도, 열심히 잘 살아냈고, 이 마지막 하루의 끝자락을 날 위해서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스쿼트를 하거나 고강도 인터벌을 하겠다고 계단을 막 20층까지 막 3번씩 탑니다. 그럴 때 내 허벅지가 쪼여지고 엉덩이가 쪼여지고 막 복근이 쪼여지는 그 느낌, 타는 듯한 그 느낌. 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음에 한 번 더 감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지 않은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꼭 뒤에 더 하고 싶은 그런 날이 많거든요. 막 시간이 막 아쉬워요. 그럴 때는 하루를 길게 쓰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모든 일상 중에서 조금 더 바지런하게 움직여서 해야 할 일들을 빠바바박 끝내놓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애쓰게 되니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바디 앱에서 실행하는 꾸준한 7,000보 홈트 인증, 작심 3일을 작심 일주일로 만들어주고요. 일주일은 또다시 2주일, 2주일은 다시 3주, 4주 이렇게 쌓이면서 헬라체를 하는 28일간의 여정 동안 나의 건강 습관은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헬시라이프 챌린지 프로그램의 대표 제품들입니다. 가장 기본에 들어있는 제품들만 데리고 와봤고요. 이 제품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모든 제품들이 다 영양적으로 설계가 완벽한 것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타이밍에 저 아이들을 제대로 그냥 어떻게 먹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갓생은 저절로 사라지게 해주는 아주 귀한 녀석들이죠. 이미 헬라첼 프로그램이 어떻게 근력량을 올리고 체지방을 떨구고 그래서 또 기초 대사량을 올려서 요요 없는 다이어트로도 유명한지 제품을 섭취했을 때 몸의 원리와 작용에 대한 내용은 이 앞에 무수히 많은 훌륭하신 강사님들의 강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헬라첼 다이어트 박사님이실 텐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헬라체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 우리가 마무리 측정 영상 찍잖아요. 그 마무리하는 한 주의 그 루틴에 대해서 조금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살이 좀 빠져내려가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좀 체중을 내려봐야겠다 할 때는 아침 식사를 가급적 일찍 시작하십시오. 저도 제가 헬라체를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건데요. 아침 공복 운동 시간을 좀 욕심을 냈었어요. 한동안. 아침에 뛰다 보면은 뭐 선선하고 공기도 좋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씻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이 10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점심은 몇 시에 먹게 돼요? 2시 이후에 먹게 되죠. 저녁은 그럼 또 7시나 8시쯤 이렇게 먹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식사를 끝으로 해서 우리가 첫 식사를 하기까지가 이제 공복 시간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은 공복 시간이 14시간 이후부터 자가포식 기능인 오토파지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저녁 식사 시간은 최대한 6시 이전에 갖고 아침 첫 끼니까지 최대한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근육이 없는 마른 비만이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뺄 게 어딨어요. 되게 마르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량이 많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근력 운동 하시고 난 이후에 뉴트리미를 꼭 한 스푼이라도 섭취를 해주세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이 되고 단백질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이 손상을 회복하는 성분이 바로 단백질의 일종인 아미노산이죠. 손상되는 것을 바로 차단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운동하고 내가 가만히 쉬면 쉴수록 그 단백질이 계속해서 근육이 미세하게 분해가 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 스며드는 단백질 양이 내가 분해하는 양보다 많았을 때 근육이 성장을 합니다.
가뜩이나 근력량 없으신 분들은 운동 후에 안 드시고, 아, 오늘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주무시면 자는 동안에도 미세하게 근육이 다 손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난 분명히 어제 운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더 힘든 거지? 그게 근력이 빠져서 자꾸 기운이 없고 이렇게 좀 힘든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근력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 이렇게 쉐이크를 한 스푼 정도 간식처럼 챙겨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저희 팀에서도 그렇게 해서 효과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세 번째는 충분한 운동 시간이 확보되기 힘들 땐 고강도 인터벌로 빠르게 체온을 높이고 빠르게 땀을 흘려주세요. 일단 우리 몸은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난 순간 이후부터 체지방이 타기 시작해요. 그쵸? 그것도 그거지만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나야 우리 몸에 있는 필요 없는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신진대사율이 올라갑니다. 에너지를 계속 태워 쓰는 몸으로 장전을 해요. 그래서 매일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태워서 에너지를 쓰고 필요 없는 것들, 남은 것들은 배출을 해야 되는 유기체인 우리 몸인데 몸에 자꾸 따뜻한 기운이 없고 요즘 같은 경우 냉방 너무 많이 하죠. 네. 배출을 잘 안 한다라고 하면 내 몸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는 염증 덩어리로, 염덩이로 만드는 거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쯤은 내 스스로 체온을 높여서 땀을 흘리고 배출을 해줘야 한다. 마지막, 우리 영상 제출하는 그 마지막 날 밤 되면 막 11시 59분까지 인바디를 막 수십 번 재가지고 영상을 찍잖아요. 막 운동을 해서 막 찍고 하는데, 어, 차라리 한 며칠 전에 조금 워밍업처럼 본인의 몸 상태가 어느 순간에 근력량이 회복이 돼서 좀 인바디가 잘 측정이 되는지를 미리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 바로 인바디 재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분을 더 끌어당기기 때문에 오히려 체지방량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육은 운동한다고 해서 바로 생기지 않죠. 일시적으로 땀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또 좀 근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체지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잠깐 일시적인 효과지 진짜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운동하고 한 30분 정도 쉬어줘야 돼요.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재시면 처음에 운동 직후에 재셨을 때보다 훨씬 더 근력량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챌린지 마지막 주에 많이 도움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팁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달려라 하니 아시나요? 아, 아시는 분들, 네, 네. 저 연배가 나오는 거죠. 저 달려라 하니 보면 맨날 나가서 뛰었었어요. 그런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한때 마라토너가 되고 싶은 그런 소녀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릴 때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이 셋을 낳고 나서 일단 기본적인 저질 체력이 되어버렸고 우울하게만 살 것 같은 제가 어찌어찌 또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다시 좀 살아나가지고 이걸 또 일로 가져가겠다고 동네 언니들이 다 말렸습니다. 너는 그 기빨리는 일을 왜 하려고 하냐. 어? 그런데 그 기를 뺏긴다는 전신 마사지를 하면서 녹초로만 살던 제가 아침이면 항상 땡크가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몸이 아팠거든요. 헬시 라이프 챌린지와 함께 어떻게 갓생 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4년 5월 제 인생 첫 마라톤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마라톤 준비 몇 달이나 했냐고요? 먹고 살기 바쁜데, 애 키우기 바쁜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저 매일 조금씩 해내는 헬라첼이 전부였습니다. 헬라체로 다져진 꾸준한 루틴만 믿고 겁 없이 그냥 덜컥 10km를 도전해서 1시간 초반대에 이렇게 들어오는 완주를 하는 첫 도전을 성공을 했죠. 제 개인의 도전은 또 팀의 도전으로 이어졌어요. 제가 스폰서님을 따라서 이렇게 마라톤에 한번 출전을 하고 나니 저희 팀의 다른 리더스 분들도 와,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또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같은 해인 24년 9월에 사랑하는 스폰서님과 팀의 리더님들과 함께 이렇게 건강 달리기에 참여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팀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아무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없이 모두 완주를 해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의 도전은 가족의 도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9월 마라톤을 뛰기 전에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엄마, 김영에서 아름다운 제주 마라톤이 있는데 보호자가 한 명은 같이 뛰어야 된대요. 아빠는 절대 못 뛰신다는데 엄마가 오셔서 뛰어주실 수 있나요? 저 이거 꼭 해보고 싶거든요. 저희 둘째 아들이 전화한 거예요. 물론이지 아들. 바로 신청해. 엄마 가겠어. 며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제주까지 날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첫 마라톤을 도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딸부터 4학년 둘째, 6학년 큰아이까지 함께 뛰는 그날의 행복과 감동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아직도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뛸 때 중간에는 막 힘들다고 좀 찡찡거리긴 했어요. 저희 막내딸이. 하지만 해냈다는 그 성취감을 얻은 값진 경험을 그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어서 전 정말 정말 뿌듯했습니다.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올해 4월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와 함께 고양시 국제 마라톤에 참여해서 또 한 번 10km를 완주를 해냈고요. 다가오는 9월 28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국 다녀와서 송도 국제 마라톤에 또 10km 등록을 마쳐둔 상태입니다. 예, 집에 마라톤 완주 메달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요. 아,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현관 앞에 제가 걸어뒀어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보면서, 아, 그래, 또 뛰러 나가야지. 네, 그런 마음도 자꾸 울끈불끈 생기게 하죠. 유산화 헬라첼과 함께하는 삶이면 1년에 전 몇 번이든지 마라톤 고작 10km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운이 없고 점점 아프고 이렇게 체력이 딸리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 더욱더 기운 넘치고 건강한 엄마로 거듭나서 하프 마라톤 앞으로 풀코스까지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혼자서는 이런 건강 루틴 지켜가기 쉽지 않다는 거 제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매년 챌린지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생기는 루틴, 또 몸도 마음도 내가 직접 챙기는 자기 관리,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운동 15분,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그로 인해서 시간 관리도 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도 인증했어. 작지만 날 위해서 해냈구나. 승리하는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기쁨을 매일매일 맛볼 수 있습니다. 피곤해도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쓰기로 하고 일과 운동 그리고 뭐 육아와 어떤 이런 건강 챙기는 것을 균형을 잡아가면서 계속해서 해 나가니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는 제 자신이 또 스스로도 너무 멋있기도 합니다. 챌린지 덕분에 또 팀 안에서도 웃을 일도 많이 생겨요. 새벽 6시에 막 뛰러 나가가지고 눈곱도 안 떼고 같이 뛰면서 깔깔깔깔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꾸준한 인증을 통해서 동기부여와 매 기수 성공 보상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변화에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어서 함께하는 즐거움까지 레버리지 되는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8월 29일까지 헬시라이프 챌린지 4기 구매 가능하니까 올해의 마지막 챌린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습관만큼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나 귀찮음을 이겨내는 꾸준함은 미래의 나 자신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꾸준함을 도와줄 유산화 헬시라이프 챌린지와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 마이 갓 쌩 사시는 그날까지 열렬히 응원드리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최고의 멋진 강의 해주신 우리 이효지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아, 진짜 보는 내내 정말